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성준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아마 한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이야기 그리고 이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 선배가 될 수 있는 분을 한번 초대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에 있는 퀘스트 어학원에서 한국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호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퀘스트 담당자이신 효연 씨를 모신 이유가 이 효연 씨가 이민을 한 프로세스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인턴십 코업 그리고 워홀과 관련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현재는 퀘스트라는 어학원의 담당자로서 네. 한국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원래 이런 잡을 구하실 거라 생각하셨어요? 처음 캐나다 올 때는 없었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네. 사실 처음 캐나다에 제가 온 건 어학연수였어요. 순수한 목적의 어학연수였다. 네. 자, 그럼 본인의 이민까지의 스토리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원래 3년 정도 한국 이제 마케팅 쪽에서 근무를 했었고 한국의 회사에서 광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광고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3년 동안 했고 네. 하다 보니까 20대 후반에 좀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네. 이렇게 30대가 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면 나중에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20대를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한 1년만 놀고 먹고 좀 쉬다가 오자라는 생각으로 원래는 갔어요. 현재 저희가 상담하는 고객분들의 한 30% 정도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한국 직장 생활에 좀 지쳤어. 나 그냥 뭔가 리프레시 하고 싶어. 아니면 영어를 임프루브 하고 싶어. 아니면 내 멋대로 1년 살아볼래. 이런. 맞아요. 네. 네. 크게 막 제가 막 뭐를 영주권을 딸 거야, 여기 살 거야 이런 목표로 처음에 간 건 전혀 아니었고 네. 1년 정도만 살아보자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9년도에 이제 출국을 했는데 네. 19년도에 출국을 하고 나서 어학연수를 하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죠. 네. 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다 락다운이 되고 네. 이제 캐나다는 한국보다 더 심하게 모든 게 다 사실 닫았잖아요. 올스톱 됐죠. 네. 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그냥 다 접고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 버텨보. 왜냐면 그때는 막 2주만 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조금만 있으면 좋아질 거야. 네, 이런 맞아요. 거.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너 어차피 여기 와도 취업 못한다. 지금 있는 사람도 다 이제 그만두는 마당이다. 너는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공부나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네. 어학은 사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뭐 회사를 가거나 이럴 때 네. 저 어학연수 1년 6개월 했습니다. 2년 했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렇지. 네, 이거보다는 그래도 내가 캐나다에서 어느 컬리지에 가서 이렇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가 이력서에 쓸 때 조금 더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다. 그 서티피케이션이라도 받아가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있었던 문제는 돈이었어요. 돈이 없었어. 네. 사실 저는 20대 후반 이제 한국 나이 30쯤 됐을 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마당이었는데 그렇죠. 부모님한테 나 다시 컬리지를 가겠으니 돈 좀 주세요 하기가. 몇 천만 원 주십시오라고 하기도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찾은 대안이 사실 코업 이제 컬리지였어요. 여기서 이제 코업이라고 하는 건 커리어 컬리지들이 주로 운영하는 한국으로 따지면 전문대학교라는 느낌보다는 직업 전문 학교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어학연수기관, 어학연수를 운영하는 학원이 조금 발전된 형태로 이런 커리어 컬리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코업학교, 뭐 인턴십 학교, 뭐 커리어 컬리지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 학교를 선택하셨다.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봤더니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약간 메리트가 있고 네.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어쨌든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1년 동안 또 그 인턴십을 할 수 있대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어쨌든 다시 저는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런 프로그램 어느 컬리지에서 이제 이슈를 하고 왔다. 어디서 인턴십까지 했다. 그렇지. 뭔가 정당성이 있네. 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커리어 컬리지에 처음에 들어갔죠. 자, 여기서 잠깐. 커리어 컬리지는 특정 기간 공부하면,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 해볼게요. 1년을 공부하면 1년 실습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가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플러스 1년이 되는 거고, 만약 공부 기간을 6개월을 둔다면 6개월 플러스 6개월 해서 통합 1년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6개월 하고 일을 또 6개월 할 수 있고, 맞아요. 공부 6개월 하는 동안에는 주 20시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교묘하게 학생 비자와 워킹 비자를 붙인 그쵸.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거다.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건 1년 플러스 1년짜리.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좀 제법 긴 프로그램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 뭐 3개월 플러스 3개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 배운다는 느낌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3개월 인턴십을 하고 돌아가는 건 큰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년 1년으로 저는 이제 1년 플러스 1년짜리 네. 마케팅을 이제 전공을 했어요. 네. 그 원고 수업을. 그것도 또 문과 계열로. 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네. 공부를 시작해보니까 공부는 할만 하던가요? 아무래도 사실 저는 ESL을 처음에 했잖아요. 근데 네. ESL은 영어를 배우는 수업인데 그거에서는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잘하는 것 같다.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코업 학교든 커리어 컬리지든 뭔가 프로그램을 들을 때는 네. 어떠한 낯선 것을 제가 영어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낯선 걸 한국어로 배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좀 많이 헤맨 건 사실이에요. 네. 한두 달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과제도 너무 어렵고 네. 한국에서는 에세이를 써본 적도 없고 근데 여기서 자꾸 에세이를 쓰라 그러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한 2달 차쯤 돼서부터는 차츰차츰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응해서 수업도 잘 따라가고 과제도 어떻게 하는지 감도 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졸업을 이제 무사히 잘했어요. 그럼 1년 공부하실 동안에 주 20시간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일도 하셨어요? 저는 레스토랑에서 그때는 일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이제 서버 개념으로 해서 저녁에? 아니요, 저는 아침에. 왜냐면 수업이 저녁 수업이었어요. 오. 그래서 아침에 일을 하고 저녁에 수업을 듣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커리어 컬리지 코업 학교들은 수업을 일부러 저녁에 둔다거나 요즘 일부 학교들은요 주말에 수업하는 학교도 있어요. 주중에 일하라고. 웃기지 않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시면서 생활하시다가 자 이제 뒤에 실습 1년 차가 됐어. 이제 실습을 해야 돼. 맞아요. 잡을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잡을 구할 때 그 전에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이제 학교 프로그램 듣는 동안에도 이제 안내 이메일이 계속 나가요. 학교에서. 너 이력서 지금 준비해야 돼. 이런. 그런 것들도 해주고 아니면은 그런 잡 페어라든지 잡 세미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운영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런 데서 잡을 구한다더라 네. 이런 것들 포스팅도 이제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사실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취업을 하지는 못했고 이제 코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제 흔히 말하는 한국으로 따지면 잡코리아 같은 그렇죠. 캐나다에는 인디드라든지 인디드. 네, 링크드인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이제 열심히 뒤지기 시작하면서 네. 마케팅을 전공을 했으니 마케팅 쪽으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에 이제 이력서도 넣고 인터뷰도 했는데 네. 사실 제가 첫 번째로 부딪힌 난관은 네. 비자였어요. 1년짜리 실습 비자가 있잖아. 취업 비자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서 사람을 뽑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1년 뒤에 나가래요. 나갈 수밖에 없는 애예요. 그리고 얘는 뭐 컬리지를 나왔던 아니면 여기 이제 영주권 뭐 시민권자던 그럼 얘는 평생을 일할 수도 있어. 얘도 1년 안에 나갈지도 모르지만 그럼 사람들이 뽑을 때 당연히 이쪽에서 시선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좀 억울했던 것도 있었는데 인터뷰를 보면은 그래서 지금 비자 상황이 뭐예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너 오래 일을 못 하잖아 이 말이네. 그거를 돌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시간은 점점 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워홀을 제가 생각을 해낸 거죠. 워홀 비자를 이제 발동시키자. 네. 오케이. 저는 워홀을 안 썼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인턴 면접을 볼 때 그렇게 얘기를 그 다음부터는 했어요. 나 이제 워홀 할 수도 있어.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1년을 추가로 취업 비자 받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취업 준비 중에서 한 10개월 정도 지금 이제 인턴십 비자로 40시간 일을 할 수 있고 이 뒤에 내가 워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합쳐서 내가 1년 10개월을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로도 사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근데 1년의 일을 하면 영주권을 딸 수 있다. 오. 1년의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내가 채우면 그렇지. 영주권을 딸 수 있으니까 그 뒤에 내가 영주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다. 네. 그랬더니 취업이 되던가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2차 면접을 보자는 어, 이런 것들이 오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들어가게 된 게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퀘스트라는 퀘스트 어학원이었다. 네. 그 어학원에서는 뭘 보고 뽑았었다고 하던가요? 그러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런 어학원, 학교, ESL 스쿨들이 한국인 담당자를 뽑는 게 조심스럽거든요. 한 명을 뽑아서 계속 이 담당자가 바뀌면 피곤하죠. 한국에 대한 마케팅이 끊기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래 일할 사람을 뽑을 텐데 어찌됐건 효연 씨를 뽑았고 네. 자 영주권 어떻게 취득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워홀을 1년을 딱 끝냈는데 네. 문제는 아시다시피 네. 1년의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정말 꽉 채워야지만 영주권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저는 그 1년 제가 이제 비자가 만료되는 날짜까지 일을 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면 네. 그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사실 점수가 왜냐면 제가 이제 신청을 할 시점에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네. 그래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너무 높아서 엄두가 안 나는 점수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 스펙은 뭐 평범해요. 뭐 4년제 대학을 한국에서 졸업하고 그냥 직장 생활 한 2, 3년 하다가 맞아요. 30대 초반에 이제 신청을 하는 케이스로 되게 평범한데 점수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겠죠. 뭐 한 300, 한 60점대 뭐 이렇게 나오겠지. 영어를 조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 점수를 많이 커버를 해서 네. 이제 했는데 점수가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비자도 공백기가 있고 이래서 회사에 이야기를 했죠.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취업 비자를 LMIA라고 LMI를 서포트 받았고 이걸로 이제 가산점을 받아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민을 하셨다. 맞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본인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 당시에 IELTS 제너럴 점수를 제출하셨을 거잖아요. 네. 몇 점쯤 나오셨어요? 저는 7으로 했습니다. 네. 7점을. 네. 영어 박사네. 아닙니다. 영어 전문가구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7점은 여러분 공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캐나다에서 어학연수 시작하셨을 땐 그보다 낮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어떤 학원을 다녔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레벨이 1부터 10까지 있었다면 그 학원에 레벨 몇 정도 받으셨어요? 처음 들어갈 때는 한 4, 5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보통 한국 분들이 3, 4 정도 받잖아요. 인터미디아, 로우 인터미디아나 맞아요. 뭐 이 정도 받는데 본인은 그냥 중중 정도 받은 거다. 중간, 네. 중간 받아서 한 8개월 어학연수 하셨나요? 6개월. 6개월 어학연수 했고 그리고 코어 프로그램으로 조인했는데 코어 프로그램 영어 배우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찌됐건 간접적으로 영어가 임프루브 된 거네. 엄청. 네. 자, 오케이. 그럼 본인은 정규 코스를 다 밟았네. 코업하고 어학연수하고 코업하고 워킹 홀리데이 해가지고 LMI 받아서 영주권을 땄으니까 다 해본 셈인데 그래서 제가 선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국의 이제 워홀이 2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1년짜리 워홀이 이제 내년부터는 2년이 생기고 이 2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없다를 놓고 지금 막 설왕설래가 많아요. 그쵸. 근데 아직 발표된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2년은 확실해. 그 뒤에 2년이 추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워홀 1년으로는 캐나다 경력 1년을 충족하는 게 약간 애매하죠. 네. 워홀 시작하는 시점부터 마지막 날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워홀 2년으로는 사실 1년 경력을 채우는 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워홀이 2년 발동이 되면 학생들이 나 이걸로 이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어쨌든 본인은 이민을 했으니까 선배로서 자, 워홀 2년짜리로 이민을 한다라고 봤을 때 제일 큰 어려움은 뭔가요? 제일 큰 어려움은 사실은 영어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어다. 영어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IELTS 점수나 셀핍 점수를 내야 되는 것도 물론 영어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네. 내가 정말 일을 하고 네. 어딘가 취업을 해서 일을 할 때 영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뭐 직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네. 대부분은 사실 영어가 되어야지만 그쪽에서 저를 고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이제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워홀로 내가 이민을 하겠다라고 꿈꾸시는 분이 영어 성적이 굉장히 높으시고 네. 그러니까 기술직이라고 하죠. 그런 네. 특수한 기술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에 뭐 학위나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죠. 네. 뭐 대단한 IT 프로그래머가 뭐 이런 뭐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캐나다에서도 뭔가 라이센스적으로 증빙이 되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맞아요. 이런 네. 이야기잖아요. 특별한 사람 아니면 어려울 것이다.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또 한국에서 문과 출신이고 한국에서 예체능입니다. 예체능 어쨌든 그 마케팅을 이제 전공하신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워킹 홀리데이 2년짜리 오케이. 그럼 내가 앞에 1년 정도의 코어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2년 워홀을 발동시킬게. 우리 선배님처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코어 프로그램은 추천하십니까? 저는 추천은 해요. 왜냐면은 이제 실제로 캐나다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코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업 전문 학교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취업과 직업,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정말 일을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캐나다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캐나다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보겠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네. 취업을 할 때에도 학교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내가 아무것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워홀로 딱 캐나다에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 내가 이력서를 제대로 쓴 게 맞는지 내가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는 게 맞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적으로 사실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캐나다는 네.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취업을 할 때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아무런 캐나다에 연고가 없다라고 네. 하면은 물론 한국에 있는 추천서를 써도 되지만 이제 그 파워가 캐나다 내에 무언가에서 레퍼런스를 받는 게 훨씬 더 파워가 세요. 하다못해 식당에서 일해서 식당 주인이 아우 얘 다른 건 몰라도 친절해 라는 말이라도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자 때문에. 그러면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요즘에 영어 다 잘하시니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한다는 전제하에 워킹 홀리데이 2년을 받았어. 그러면 이 친구가 바로 워홀로 들어가서 취업을 일자리를 갖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너무 많은 실패를 해야 될 그게 있으니까 코어 프로그램을 추천한다면 네. 어느 정도 기간을 추천할 것 같아요. 선배로서 전공 무관하게 전공 무관하게 저는 너무 짧은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3+3 이런 건 별로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게 한국으로 나는 돌아올 거야. 100% 돌아올 거고 그냥 경험 삼아 내가 배우고 싶어라고 하면 얼마든지 3+3도 좋아요. 근데 내가 정말 이거를 연결해서 내가 배운 거를 직업적으로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최소 6개월 정도는 배워야 기본적인 베이스 정도는 배우지 않을까. 뭐 6+6. 네,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미니멈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사실 1년 플러스 1년을 했는데 맞아요. 네. 그 코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 꼭 그런 건 아니다? 내가 이걸 왜 질문 드리냐면 한국에서 광고 회사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네. 사실 코어 프로그램에서 1년 동안 배운 마케팅이라는 과목 자체는 사실 다 알았던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뭐 지식적으로 대단하게 내가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그 학업 기간은 결국 캐나다의 기업 문화를 이해하고 캐나다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력서를 쓸 준비를 하는 기간 정도로 봐야 될 텐데. 근데 그것도 있죠. 왜냐면은 내가 한국에서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한국에서 일할 때 쓰던 용어랑 네. 캐나다에서 영어를 쓸 때 용어는 달라요. 또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익히는 데에도 사실 꽤 걸려요. 내가 나 설명을 듣고 나면 이거네라고는 아는데 네. 사실 이게 연결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다. 힘들어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거 때문에 저는 길어도 저는 만약에 그게 2년 플러스 2년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는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자, 순수 워킹 홀리데이 2년짜리를 받게 되면 이 쿼터가 원래 1년에 4,000명짜리 쿼터인데 지금 내년이 12,000명으로 늘어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정확한 발표는 올해 한 12월 달 돼봐야 알겠지만 어찌됐건 워킹 홀리데이 2년을 받은 친구가 알버타, 사스카추안, 마니토바 같은 데 가서 시골 들어가서 그냥 뭐 주방에 가서 일을 해. 그런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그렇죠?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이 어디에다가 좀 가치를 두는지에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1, 2년 미루더라도 내가 영주권을 받기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게 맞을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서는 이제 내가 원래 하던 거나 하고 싶은 걸 다 뒤로 뒷전으로 하고 영주권을 땄는데 막상 따고 나니까 목표가 없어지는 친구들을 사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죠. 어느 날 누가 갑자기 영주권을 줬는데 네. 너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뭐 그런 이제 거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하지만 그 지역에 가서 뭐 아무 허드렛 일이나 해서 영주권 딸 수 있습니다. 뭐 모텔에 일하고 식당 일하고 편의점에 일해도 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딴 다음에 뭐 먹고 살지가 해결 안 되고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 네. 두 번째는 따는 시간이 그리 짧지 않다는 거야. 그쵸. 왜냐하면 누구나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신청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주로 주정부 이민으로 신청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뭐 6개월 일하고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주정부 노민이 받고 영주권 신청했더니 1년 반이 걸렸어. 그래서 토탈하면 2년 반에서 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평생 잡과 연계되는 것으로 해야 그걸로 이민을 해야 그 맞아요. 이후에도 먹고 살고 할 수 있다. 본인같이 뭐 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도 받으면서 아직도 그냥 일을 하고 있고 맞아요. 앞으로도 당분간 일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요러하다. 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직속 선배입니다. 어학연수도 경험하셨고 코업도 경험하셨고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로 일을 하시다가 LMIA로 취업비자를 연장하여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니까 본인 캐나다 여행 많이 다녀보셨어요? 많이는 안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이 있어서 지금 본인은 이제 토론토에서 오신 건데 토론토, 밴쿠버 그리고 제3의 도시 중 우리 친구들한테 추천할 만한 도시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기회가 넓은 데 가는 게 맞아요. 큰 도시로 가라?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특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정해져 있고 네. 그 도시에 그게 있다라는 거를 내가 확인을 했으면 얼마든지 작은 도시로 가셔도 좋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뭘 할지는 잘 모르겠다, 막연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큰 도시로 가시는 게 기회의 폭이 더 넓을 거예요. 그래서 뭐 토론토가 될 수도 있고 밴쿠버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온타리오 주 안에 다른 도시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너무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내기에는 직업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외롭습니다. 많이 외롭습니다. 그건 그래요. 저도 이제 캐나다 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외로움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궁극적인 외로움이 해소가 안 돼요. 이게 가족도 없고 친한 친구도 없다 보니까. 맞아요. 또 이게 영어로 사귄 친구는요, 정말 기본적인 대화만 하지 속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토론토에 워킹 홀리데이 학생이 만약 간다. 그럼 효연 씨와 만약에 뭐 퀘스트 학원과 뭐 연결이 되어서 학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코어 프로그램을 등록한 친구가 조언을 구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할 수 있죠. 네. 캐나다 선배, 토론토 선배, 코업 선배, 월 선배, 이민 선배로서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증이 계시다면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인 정보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드리고 소스를 좀 필터링한 다음에 효연 씨하고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으시면 저희가 따로 연결을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영어를 조금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영어가 어느 정도 영어가 캐나다에 직접 갔을 때 어느 정도 영어가 되는지에 대한 가늠이 사실 잘 안 돼요. 그렇죠. 자, 본인이 캐나다에 넘어갈 때 인터미디어 미들 정도 됐는데 캐나다에 학원을 다닐 때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으나 그렇죠. 막상 커리어 컬리지에 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힘들다고 느꼈잖아요. 어느 정도 갭이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그 어학원을 다닐 때에는 사실은 비슷한 레벨에 있는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요만큼만 잘하면 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커리어 컬리지를 갈 때는 사실 모든 커리어 컬리지가 그럴 거예요. 일정 점수의 영어 성적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그 학교에 이제 어학원을 다녀서 어느 레벨을 이수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레벨 이상이 됐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 있게 갔지만 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스피킹에 굉장히 약하죠, 일단.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갔는데 이제 남미 학생들, 유럽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다 같이 섞여서 수업을 들으니까 제 영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더 말을 못해 이제. 네, 더 못해요. 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에 갭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자, 그러면 커리어 컬리지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 시장에 나갔어. 그럼 인터뷰를 볼 때는 영어에 문제가 없었어요? 영어 문제 있었죠. 준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인터뷰. 여러분들도 질문, 예상 질문 같은 거 뽑아놓고 달달 외워? 네, 대본 써가지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막 그랬어요. 자, 그렇게 취업을 했어. 취업을 해보니 영어로의 문제가 없습니까? 아,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이메일도 매일매일 써야 되고, 그죠? 네, 제가 뭐 어떤 제안서류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사실 아직까지도 난관이고요. 네. 아직까지도 저는 막 사전도 써보고요. 다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런 학교, 어쨌든 코업 학교든 컬리지, 뭐 공립 컬리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런 데를 갔을 때에는 사실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느는 게 한 번에 느껴지실 거고.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벼랑에 나를 던져라 이 말이네. 그렇죠. 네,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고 이제 워홀을 가서도 일을 하면서도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느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일도 사실 일마다 달라요. 네. 그렇죠. 서버하고 이런 친구들도 저도 원래 서버를 했었고 오랫동안. 네. 서버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영어가 굉장히 빨리 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늘는데 나중에는 내가 쓰는 것만 쓰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업계 용어만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말은 못 알아들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일을 하고 저도 지금도 일을 하고 뭐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저도 아직까지도 영어 공부를 합니다. 뭐 아침에 뭐 영어로 된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 뉴스를 일부러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처럼 매일매일 연습은 필요합니다. IELTS 7.0 받으셨는데 7.0을 받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따로 학원을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러진 않았고 인강은 들었습니다. 한국인가? 네, 왜냐면은 한국이 인강왕? 시험 대비는 짱입니다. 네. 한국의 인강을 통해서 IELTS 7.0을 받으셨고 네. 자, 이제 한국은 워킹 홀리데이 2년이 열리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올해 연말부터 발표가 되어서 모집이 될 거고 내년부터 2년짜리 워홀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나올 텐데 이런 분들이 사실 한국 학생들은 1년을 휴학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뭔가 내 인생에 대단한 결정을 하는 거거든. 그쵸. 외국 애들이야 쉽게 1년 뭐 외국 봉사활동도 가고 맞아요. 막 이렇게 좀 편하게 살지만 우린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2년짜리 워홀을 또 2년 간다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물론 1년만 갔다 와도 돼요. 2년짜리 워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워홀을 활용하면 어찌됐건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해서 캐나다에서의 삶도 고려를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2년 5홀은 그냥 우발적으로 대학생들이 신청해서 휴학 깨내고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한국에서 직장 경험이 있는 또 이 5홀이 35세까지 신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영구적인 목적으로 캐나다 가려는 수요가 저는 조금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 이번 캐나다 워홀 슬기롭게 준비를 하시려면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워홀 비자 신청에서부터 워홀 비자 승인까지 다 도와드리고 그 이후에 부족한 게 영어인지 경력인지 커리어 컬리지인지 아니면 취업인지에 맞춰서 모든 프로세스를 연결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5월 선배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잘 설명해 드릴 거고요. 네, 또 필요하면 연결해 드릴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